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022년 1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7전 7패를 당했다. 그런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또 3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는데 이 3개 모두 거의 10% 가까이 9% 정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합치면 10전 10패인데 이 수치뿐이 아니고 이 내용에서도 상당히 좀 이 윤석열 후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을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 이 영남권에서도 이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긴 앞서지만은 유일하게 지금 영남에서 앞섭니다. 좁혀지고 있고 또 연령층에서도 60대 이상에서만은 윤석열이 앞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인데 선거 2달 남짓 앞두고 초비상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행동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당대표라는 이준석은 이 윤석열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상황들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달 남은 윤석열에게 재역전, 이재명에게 재역전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조간딱풀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업체 의뢰해서 했는데 39.4 대 29.9 그리고 표차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2030이 집중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자, 2030 돌아서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준석이 목리를 부리면서 거의 선거에서 손을 떼버리는 당대표가 손을 떼버리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그런 이유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030 표심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억지로 가지고 오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30 표심이 윤석열에게 떠난 표심이 이재명에게 가기보다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안철수에게로 간 2030 표심을 억지로 가지고 오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또 보수층 60대 이상 50대 이쪽의 또 지지는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본래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 60대 이상 그리고 영남 이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30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아니면 후보 연대를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이재명은 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서 11월에 비해서요. 11월 말에 비해서 이재명은 3.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윤석열은 무려 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이재명이 지금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라고 봐야 되겠죠. 왜 데드크로스냐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골든크로스가 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데드크로스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걸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를 돌파를 했고, 자, 이재명이 윤석열을 전체 9.5%포인트 앞지르며 오차범위밖 우위, 그리고 안철수 11월 조사보다 4.0%포인트는 10.1% 처음 두 자릿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윤석열 후보가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에게 뒤졌다. 특히 그동안 서울에서 윤석열이 우세했죠.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서 우수했는데 서울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36.3, 윤석열이 35.2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 지목되는 연령별로 20, 30대가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며 전체 판도를 바꿨다. 이재명 후보로도 좀 갔지만은 그 안철수 후보에게도 많이 가 있죠. 윤석열 후보는 60세 이상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자, 동아일보도 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앤 리서치와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거의 뭐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9.7% 포인트, 39.9 대 30.2, 39.9 대 30.2입니다. 어제 이 사진에 나오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구두도 벗고 큰 절을 올리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바뀌겠다 이렇게 했으니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한 달 새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에서 9.7%포인트로 확 벌어져 버렸다. 이재명은 60세 이상 제외 전 연령대에서 앞섰다. 안철수 여기서는 8.6% 나왔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조사는 영남일보에 보도됐는데 이 대신협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전국 30여 개의 지방신문사가 가입한 협의회인데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44.1 대 35.6, 여기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민 90.6%가 꼭 투표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차이는 비슷한데 이 응답자의 70%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조재목 에이스 리서치 회장, 여론조사로 상당히 오랫동안 한 인물이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과 아들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와 대립되는 정책을 내세운 점이 지지율 상승세를 가져왔다. 반면에 윤석열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자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말실수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자, 이준석 대표, 이 내부 문제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여권에서는 총동원돼서 어제 뭐 문성근까지 막 등장을 했죠. 김경수, 옥중에서 막 메시지를 냈습니다. 총동원돼서 이재명을 띄우는데 윤석열 주변, 야권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어제 하태경, 이준석, 뭐 김종인 모든 메시지 내가 직접 관리한다. 윤석열의 메시지를 내가 직접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윤석열을 폄훼하는, 어제 김형호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바꿔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지금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더 어려운 점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동안은 정권 안정, 그래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좀 떨어져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는 이 욕구가 많았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정권 안정과 정권 교체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교체는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인데 동아일보 분석 보시면 한 달 새에 약해진 정권 심판론. 자,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37.1, 정권 안정 37.3. 한 달 새에 약해져 버렸습니다. 정권 교체 열망도 약해졌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 지금 위에 이게 37%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교체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아닌 또 다른 제3의 후보로 교체해야 된다. 이 의견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 이게 10%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뭐 안철수와 심상정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게 31.5%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38.5%인데 이것이 또 정권 심판론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또 후보 교체론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죠. 후보 교체론은 양쪽에서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비호감 대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확정됐지만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응답자 53.2%,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응답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 양상이죠. 그리고 이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 윤석열을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안의 이 당심이 국민의힘 여론청의 이 여론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이재명을 교체해야 된다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보다 더 많다는 거죠. 53.6%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53.6%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민주당은 46.3%가 후보 교체 필요성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권 심판론까지 약해지고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러니 이 윤석열로서는 지지율 떨어지지, 정권 교체 열망 떨어지지, 후보 교체론 높아지죠. 그래서 윤석열로서는 거의 삼중고 트리플 위기를 맞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뭐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죠. 지금 선거 2달 남은 상황에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책임당원들의 압도적 선택을 받아서 후보가 된 윤석열을 놓고 윤석열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단계별로 여러 전략들을 짜야 되겠죠. 저는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나중에 조금 더 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라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건 박근혜 변수를 보수 진영, 윤석열 쪽으로 돌리는 그 작업이 중요하겠죠. 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신협, 영날구에 보도된 대신협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조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신협 여론조사에서. 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40.5.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31.6.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석방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 더 높죠. 이것은 대구 경북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를 수사를 했던 자, 윤석열보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유영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발표가 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읽는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에 가둔 윤석열, 그런 것을 풀어준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의 후계자 이재명, 이런 프레임을 지금 계속 짜고 있는 이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영향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 40.5%, 윤석열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 31.6%, 두 후보 모두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답변 17.9%.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사면의 영향 정도를 지지 정당별로 분석을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다. 56.8.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에게 유리할 것이다. 54.8. 서로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 전제하에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로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유리하도록 만들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사면이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지금 당장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박된 채로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일단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뭐 수사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죠.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다 사망하고 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이 없지. 그전에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 전직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Y에서 찾아와서 Y에서 시계 자랑하다가 뭐 역풍을 맞고 막 그런 일도 막 있었죠. 항상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찾아갈 사람이 보수 정권을 이끌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두 사람 다 옥에 있어서는 찾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석방돼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찾아가야죠. 특히 병중환이고 그러면 병문안을 겸해서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한번 살피러 왔습니다 하고 찾아가야죠. 만약에 안 만나주더라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병원 주변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일부에서는 중도층 2030이 반발할 것이다. 찾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 같은 진영 소속의 전직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염려가 되는 이 상황에서 찾아갔는데 그것이 약간의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은 이준석이 조롱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70대 이상 떨어지고 대구 경북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상황이라면은 뭐든지 하는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됩니다.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무난하게 패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유영아 어떤 이유에서 문재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대신 냈는지 그 진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따져봐야 되는 자 그런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철수 상승세를 보면은 안철수 상승세가 이 윤석열 후보에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일단 기사를 보시면은 이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 다른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나와서 소개를 드렸는데 안철수와 손잡는 후보가 승리, 떠오르는 통합론.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0%대로까지 막 올라가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과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전부터 안철수에게 상당한 관심을 쏟았죠. 송영길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영길은 민주당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여기 또 초를 치고 있습니다. 본인과의 사감이 풀리지 않았죠. 자, 이준석 어제 또 MBN 좀 정권과 친한 방송이죠. 종편이죠. 거기 나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금 와서 선거에 지기 싫어 단일화를 한다는 건 국민에게 비치는 이미지상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이준석은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유사하면 합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다. 안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새해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 통합의 미래를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해 연정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철수에게.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합정부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일화와 연정 통합정부는 다른 것이 단일화는 그냥 말 그대로 두 사람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당선되고 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정 통합정부는 지분을 나눠가는 것이죠. 과거 1997년에 김대중, 김종필이 했던 DJP 연합 그런 겁니다. 국무총리는 김종필, 대통령은 김대중. 자, 그런 것까지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본인 사감을 막 뿜어내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 선거 2달 전에 그 지지율 1위였던 후보가 진 경우는 유일하게 이해창이 노무현 후보에게 진 게 유일합니다.
노무현 그때 이긴 이유가 단일화죠. 정몽준과의 단일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2002년 대선 한 3개월 전에, 지금 한 2개월 남짓 남았는데 3개월 전에 지지율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해창, 한나라당 이해창이 31.3, 갤럽 중심입니다. 31.3, 국민통합 21, 정몽준이 30.8. 그때 월드컵 4강 신화로 많은 그 인기가 올라갔죠, 정몽준이. 그것이 이해창과 정몽준이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고, 새친년 민주당의 노무현은 16.8%, 거의 절반이었는데, 노무현이 정몽준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하죠. 뭐 나중에 마지막 날 어긋났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몽준이 단일화를 받아들였죠. 받아들인 이유는 정몽준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노무현보다 앞서 있으니 그러면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도 내가 이긴다. 그러면 내가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러면 내가 이해창까지 꺾을 수 있다. 이 생각에 단일화에 응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철수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리 10%를 가지고 있어도 그 30%에 근접하는 윤석열과 지금 2달 전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자 본인이 질 게 뻔하죠. 그러면 또 불쏘시개만 하고 그전처럼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안철수는 지금 이 단일화는 없다. 본인이 이 정권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안철수와 합치려면은 그냥 단순한 단일화, 여론조사해서 윤석열이 이기면은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되고 안철수는 사퇴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철수에게도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정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차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죠.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우선으로 해놓고 완전히 헌신짝 버리듯 이준석과 김종인이 내쳐버렸죠. 그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단순한 단일화는 안 되고 송영길의 이야기였던 연정, DJP 방식의 연정, 또 선거연대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당근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는 문제나 안철수에게 어떤 권력의 일정 부분을 이양을 하는, 넘겨주는, 물론 그것을 밀실에서 하면 안 되고 국민에게 공표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모든 일을 다 지금은 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처지가 어렵기 때문이죠. 1월 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